소시오패스를 알아보는 방법과 대처법.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으신가요? 적당히 거리가 있는 사이에서는 착한 가면을 쓰고 있어서 마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나 약자 앞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변하면 언제든지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대개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과 잘못 엮이면 바닥을 치고 패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의 처자. 장서우 작가님은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소시오패스의 경우 통계적으로 100명당 4명꼴로 존재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무려 200만 명이 존재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악인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 이들을 끊어내는 단호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서우 작가님이 전해주는 당장 손절해야 할 사람의 6가지 특징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 6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손절해야 할 사람의 6가지 특징. 1. 관계 초반에 지나친 애정 공세를 퍼붓는 사람을 조심하라. 새로 알게 된 지인이나 이제 연애를 시작한 사이에서 러브바밍을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사랑의 융단 폭격을 퍼붓는 말과 행동으로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벌이는 지나친 애정 공세를 뜻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된 친구나 지인에게도 과도한 칭찬과 관심을 주는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정신과 전문의는 나르시시스트의 러브바밍은 자기 과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말한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무능감과 열등감, 부적절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불쾌한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완벽하다고 느끼려고 한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주변 지인들을 공개적으로 자랑한다. 그렇게 인맥을 자랑하면 본인의 가치 역시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러브바밍의 문제는 유효 기간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과도한 애정 공세에 속아 완전히 넘어왔다 싶으면 정복감을 만끽한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상대에게 예전과 같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언행을 일삼다가 결국 버리고 떠난다. 그리고 새로운 재물을 찾으면 예전과 같은 행동을 또다시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관계 초반부터 나에게 러브바밍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흔들리지 말고 그에 대해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현명하다. 2. 타인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거듭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투사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이나 감정, 잘못 등을 타인에게 덮어 씌우는 방어 기제다. 나르시시스트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하지만 자신의 이런 특성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해서 역으로 타인이 본인을 시기 또는 질투한다고 믿는다. 바로 이러한 방어 기제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이 자신을 모함하고 해코지할 거라는 병적인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남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말하는 게 입버릇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한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있다. 3. 착한 척하는 부정적인 사람을 조심하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진짜 사기꾼들은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만큼은 국가대표급 선수다. 생각해보라.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는다면 아무리 사기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먼저 진정성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철저하게 연출한다. 이를테면 과거 실패담과 가난, 질병 등 솔직해 보이는 모습을 꺼내놓으면서 신뢰를 얻은 다음 거짓말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뒤늦게 사기꾼으로 밝혀지는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세상에는 정직하고 좋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속단하는 버릇만큼은 버려야 한다. 사기꾼들은 처음에는 하나같이 선량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4. 자신이 솔직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평소에 크고 작은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남들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나 원래 솔직하잖아 와 같은 말을 이상할 정도로 남발한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진실성에 대한 역치가 낮아서 웬만한 거짓말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 자신이 솔직하다는 거짓말도 쉽게 한다. 확신에 찬 태도로 자신의 솔직함을 어필하는 사람들이 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 은폐되어 있다. 진실한 사람과 자기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진실한 존재는 타인에게 자신의 솔직함을 전시하려는 욕망 없이 순수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조금의 거짓도 없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솔직하다는 수식어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5. 사람의 급을 나눠서 착취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을 조심하라.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적인 공감과 친밀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인맥을 맺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외적인 조건으로 소위 급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서 강약약강의 태도가 매우 심하며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착취적이고 파상적인 관계만 맺는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이 인간을 급을 매겨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평가할 것이라고 의뢰 생각한다. 이것이 그들의 외적인 조건에 매우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라도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된다. 조금만 내 상황이 나빠지거나 본인의 급이 나보다 더 올라갔다고 확신하는 순간 태도가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 위로하는 척하면서 무기력을 주입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김경일 교수는 소시오패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소시오패스들은 의외로 좋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매력적이고 평판도 좋을 가능성이 큰데 특히 그들은 상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무기력을 주입하는 수법을 잘 쓴다.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이거랑 안 어울려. 와 같은 말을 함부로 하는 식이다. 상대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나게 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다. 그래야만 상대방을 자기 도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소시오패스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다 보니 강약약강의 본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소시오패스는 이런 기질이 유독 심한 사람이다. 통계적으로 100명당 4명꼴로 존재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무려 200만 명이 소시오패스가 존재하는 셈이다. 악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면 소시오패스들은 악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이며 평판도 좋을 수 있다. 타인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기술이 탁월해 착한 얼굴을 한 채로 타인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해 교활하게 이득을 취한다. 특히 상대를 자기 도구로 계속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소나기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상황을 조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소시오패스를 다루는 태도와 기술. 1. 일단 원인을 인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무례하게 구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을 그렇게 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다. 지위나 직업 같은 사회적 요소뿐만 아니라 체격, 외모, 공격성 같은 동물적인 요소까지 포함해 의도적으로 얘는 나보다 약한 놈이구나 라고 판단한 것이다. 가령 공격성이 적고 체구가 작은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막말을 내뱉으며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 주장하는 무례한 사람 A가 있다고 치자. 만약 A에게 정말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자기 멋대로 분노 발작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신장 2m 체중 170kg의 전직 종합격투기 선수 앞에서라면 어떨까? 장담하건대 A는 무례한 말을 내뱉지 못하고 감정 조절도 아주 잘하는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될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약한 개체는 강한 개체의 먹잇감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쾌감을 느끼기 위해 자기보다 약하고 만만한 개체를 괴롭힌다. 성인이 되어 전두엽이 성숙해지고 나면 조금 더 은밀한 방식으로 강약 약강이 행해질 뿐 동물적 본성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는다. 세상에 절대 강자가 아닌 이상 운이 나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상대에게 만만한 존재로 인식됐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과 관계 맺지 않을 용기를 내야 한다. 상대방이 조금 만만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못된 사람들을 전부 소시오패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시오패스 기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절대 부정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소시오패스는 자기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소나기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상황을 조종하는 데 능하다. 상대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상대가 이런 부류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면 더 이상 그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 따위는 하지 말자. 당장 관계를 끊을 순 없더라도 주도적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른 선택지들이 많아야 한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목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느슨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서서히 멀어지되 공격성을 보여줘야 한다.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든 사람과 피 터지게 싸운 뒤 철천지 원수가 될 필요는 없다. 그건 내게도 좋지 않은 행동이다. 처음부터 적이 되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 상대의 무례한 행동을 웃어넘기라는 소리가 아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다 싶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절한 반응을 해줘야 한다. 가령 무례한 언행을 했을 때 맞받아치거나 말의 의도를 그 자리에서 바로 묻는 것이다. 내가 가진 공격성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생각보다 만만한 놈이 아니었네. 이대로는 쉽지 않겠는데라고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 첫째, 상대가 내 말귀를 알아듣고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마찰을 최소화하거나 연락을 줄이면서 서서히 멀어지면 된다. 문제는 두 번째인데 상대가 내 말귀를 끝내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무례하게 굴거나 현실적으로 당장 멀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최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대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다면 이제는 더욱 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동물이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성이 유난히 강하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반항조차 못하고 죽는 초식 동물이 아니라 끝까지 물고 뜯고 싸워서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육식 동물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원초적인 공포와 위압감을 상대가 분명히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무력을 행사하는 것만큼 강한 기백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평소에는 온화하다가도 화를 내야 하는 순간에는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때는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려 함부로 화를 뱉어서는 안 되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서만 지혜롭게 이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와 같은 감정은 무조건 억눌러야만 하는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다. 유해한 타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공격성은 꼭 필요하다. 신경질을 내는 게 얕은 수준의 화풀이라면 진정한 분노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채 이성과 논리를 동원해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진심 어린 예의와 존중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법이다. 천지분간 못하는 무례한 사람이나 소시오패스를 상대할 때는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